저는 이제 그 매일경제 TV에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고고쇼라는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9시 스치면 상한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9시에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MBN 골드에서 유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무료 회원 가입하시는 그런 방법은 www.mbngold.com 여기서 무료 회원 가입하신 후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거나 유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요걸 꼭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시게 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매일 제가 8시 정도 전에 올려드리는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가입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문자를 보내시면 되거든요. 문자를 보낼 적에 받는 사람에다가 샵2034 받는 사람에다가 샵2034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다가 최창준 입력하신 후 문자를 전송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주소 같은 게 하나 올 거예요. 그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채팅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카카오톡 채팅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MBN 골드 최창준 제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또 밑에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왼쪽에 최창준 기업 탐방 초이스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매일같이 아침에 요런 자료들 항상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어저께 저녁 때 7시 50분에 올린 건데, 뭐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답이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또 올려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자료 다 보실 수 있고,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쭉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무료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도 올려드리고, 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그 강세를 보이는 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제일 그 규모가 크고 종목이 많고 가장 강세를 보이는 애들은 무조건 반도체하고 2차전지예요. 다른 뭐 바이오도 있고 그린 에너지도 있고 다 있지만은 반도체와 2차전지가 최고다. 일단은 2차전지가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주도업종이에요. 그러면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하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형주 짱이잖아요. 그 다음에 LG화학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는 LG화학,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 SDI.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잘 안 보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저는 얘는 그냥 아예 안 쳐다보거든요. 얘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SK 이노베이션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이렇게 이제 그 대형주에서 시장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LG화학. 저는 그리고 또 안 보는 게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안 봐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소형주 중에서 안 올라갔던, 제일 못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갔어요. 어저께 네페스라든지 반도체 중에서 진짜 시중 안 좋거든요 지금. 근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제일 못 올라갔던 애들이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얘네들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랑 약간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약간 비슷한 애들이 그 LB세미콘.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던 업체들이거나 기존에 반도체를 하던 업체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또는 추가 성장 용도를 확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그 다음에 테스나 이런 애들이 뒤늦게 올라갔고, 그리고 가장 짱이었던 애가 이제 DB하이텍 이런 애들이 올라갔거든요. DB하이텍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그래서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 제가 강조했죠. 최근에 그냥 뒤늦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애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해서 AD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 봐라. 다 뭐 강조했으니까 어떤 게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최대 강조한 종목, 마지막 남은 최대
반도체 대장주. 최대 반도체 저평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싼 종목. 가장 싸다. 이거. 가장 싸다. 이 종목이 뭐죠? T로보틱스. T로보틱스 잘 보세요, 내년에는. T로보틱스 2021년도 최고 복병 유망주. 이거를 뭐라 그랬냐? 시크릿 유망주. 이거 어저께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2020년 12월 30일 유튜브에 올렸어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공개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T로보틱스예요. T로보틱스. 한번 잘 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나는 진짜 내년 1분기 때 되면은 딱 2, 3월 정도 되면은 1분기 실적에 뭐 반영도 되고 막 뉴스가 나올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제가 첨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첨보 2차 전지 얘기도 좀 하면서 첨보 얘기를 할게요.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최대 수혜주가 무엇이냐? 수혜주 첨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 있죠. 코스모 신소재 컨퍼런스 콜을 몇 번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급등했죠. 이것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해가지고 급등이 일어났는데, 컨퍼런스 콜 이건 아무나 못해요. 기업 탐방 전문가들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다 올려드린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창준 하고서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최창준 코스모 신소재 하게 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최창준하고 유튜브 검색해서 최창준 코스모 신소재 하게 되면은, 제가 아마 컨퍼런스 콜을 3번을 했을 거예요. 언제 했냐면은 처음에 6월 20일 날 처음 했었고, 6월 20일 날도 했었고, 2020년도 6월 20일 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빔 LNF 하면서 코스모 신소재 컨퍼런스 콜 했고, 12월 17일 날도 한 번 더 했어요. 이때가 15,000원이었었어요. 15,000원대 25,000원까지 갔었어요. 뭐 남도에 올라가는데 30-40% 뭐 40% 그 정도 올라가거든요. 30-40%. 근데 뭐 기본이라는 얘기야. 내가 자신감 있게 배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12월 30일 날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답이라 하면서 요거 T로보틱스 언급을 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확대할 것 같아요. 여기 쫙 내용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중심적인 애들이야, 이게. 가장 싸단 말이야. T로보틱스요. 이거는 내년에 꼭 봐야 되는 종목이야. 가장 싸단 말이야. 그리고 반도체 로봇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12월 달에. 내년 1월 달부터 한 2, 3월 달부터 매출도 잡힐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 때는 추가적인 그런 공장 구성이라든지 매출이 아마 증가되는 게 눈에 띌 거고. 자, 먼저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고 있으면서 얘가 시장의 중심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런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반도체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저 가전이라든지 또 뭐 모바일 쪽 다 괜찮아지기 때문에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는 이유는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고 그쪽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망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면은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또 그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쉬고는 있는데, 아마 LG화학도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얌전하게 있는데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LG화학보다 조금 적게 올라간 삼성 SDI가 연말에 잡아 올렸거든요. 기관들이 잡아 올리면서 신고가에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성 SDI가 뭐 종가에 뭐 어저께 4%나 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얘기를 할 텐데 2차전지 4대 소재가 뭐가 있어요. 일단 양극재에서 제일 캐파가 큰 게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신고가 갔단 말이에요. 거의 신고가 부근에 서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고점을 돌파시켜버렸어요. 돌파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 LNF예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LG화학으로 양극재 관련돼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1조 4천억 납품하고 2021년도 7천억, 2022년도 7천억 해가지고 1년에 7천억 해서 1조 4천억 원을 2년 동안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데 LNF 같은 경우가 1년에 그 최근에 매출액이 보통 얼마였냐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1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5천억이었거든요. 2018년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800억 정도? 여기에다가 올해 3,800억 제일 높았을 때 5천억이니까 보통 뭐 내년에 그냥 평균적으로 최근에 수주받은 거 빼고 한다 그러면은 4천억 정도라고 하고 플러스 7천억. 내년에 LNF는 아무리 못해도 뭐 1조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매출액이 1조 원이 나온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 좀 뭐 고정되고 또 가동률 올라가고 하면은 한 6%짜리에서 7%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600억 정도가 되는 거야. 600억. 1조가 된다 그랬을 때 매출액이 1조가 된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은 한 6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500억에서 600억. 그러면은 500억에서 600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이 기업은 굉장히 뭐랄까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증설도 하고 또 2022년도, 2023년도 올해 내년 말 정도에는 또 수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LNF, 에코프로 BM 이게 이제 양극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였는데 코스모 신소재 그 증설을 또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내년도에 양극재 쪽에 발표를 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MLCC하고 MLCC 플러스 양극재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딱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컨퍼런스 콜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올해 매출액이 한 2천억이란 말이에요. 2천억.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가 400억, 460억이고 4분기는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500억에서 한 550억 이 정도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증설 관련돼서 내가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250억 MLCC 관련돼서,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건데 이게 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스마트폰 쪽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 모든 제품,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데 그 MLCC 관련돼서 증설을 또 250억 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LG화학으로 LNF가 납품했던 거 있죠. 1조 4천억짜리. 그거를 코스모 신소재가 납품할 뻔 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생산 캐파가 안 돼가지고 뺏겼다. 이런 그런 비하인드 스터디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15,000원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컨퍼런스 하면서 했고. 근데 결국은 뭐 신고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 얘도 뭐 최근에 뭐 증설도 계속 하고 있고 1조 원 정도 증설하고 있고, 수주 대규모 수주 기대감 같은 게 발표를 해가지고 얘도 신고가 부근에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음극재에서는 두산솔루스가 있고, 두산솔루스 진대재 씨가 대표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솔루스 첨단 뭐 소재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두산솔루스가, 얘도 중장기적으로는 잘 봐야 돼요. 음극재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하고 일진머티리얼즈, 얘는 근데 저는 하면 좀 별 아니라고 봐. 뺏기거든. 일진머티,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SKC 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 비슷비슷해요. 음극재 쪽은. 근데 양극재가 좀 더 잘 나가고 음극재는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소재 중에서 저기 뭐다 그럴까? 전해질
전해질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첨보거든요. 첨보는 품절주예요. 품절주.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첨보를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 한 거 오늘 올려드리겠지만은, 첨보는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LCD 쪽으로 해가지고, LCD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2007년도 설립해서 2008년도 전자소재 쪽으로 지금 진입해서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반도체 소재 쪽도 했는데 대부분 디스플레이 소재도 많이 돈을 벌어서 2014년도부터는 전기차 쪽에 그런 전해질 첨가제를 생산하고 2차전지 쪽에 그런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한 거거든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2차전지 전해질 전향 공장 준공했고 세계 최초 LIFSI라는 그런 전해질 2차전지 전해질 물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물질을 개발해서 확장시키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장을 증설을 하잖아요. 2018년도 2차전지 전해질 공장 증설, 2019년도 상장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또 자금 조달해가지고 또 2차전지 전해질 공장 또 증설하고 또 2020년도도 증설하고 6월달, 7월달 증설하고 2021년도도 또 증설 지금 중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매출 비중이 많아지는 게 2차전지 쪽에 이런 전해질 쪽, 첨가제 이런 쪽이고 직접적으로 지금 납품하는 거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한테 뭐 소이브레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 이쪽으로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LCD 시가격 첨가제, OLED 소재 이런 것들을 시가격 제조사하고 OLED 제조사하고 납품을 하는데 이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약간 4분기 때부터 호전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2021년도는 괜찮아질 거고 2차전지는 무조건 날아갈 거예요. 2021년도 1분기 때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2, 3, 4분기 계속 좋아질 거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반도체 공정 소재라든지 반도체 세정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나 역시 그쪽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년에 꼭 봐야 될 종목이에요, 지금. 최근에 좀 옆으로 조정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봐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콜을 좀 했고, 실적 전망도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2차전지 그 4대 소재 중에서 하나인 전해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고요, 여기다가.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차전지 그런 배터리의 그런 원리예요. 여기 보면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4대 소재 그 중에서 전해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첨보는 세계 최대 중대형 2차전지 핵심 전해질을 상용화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LIFSI, LIPO2F2 뭐 LITF, OP, LIBOB, 뭐 LIPF 뭐 6 해가지고 전해질의 첨가제는 전해액에 첨가되는 전해질의 모든 그런 최고의 그런 제품을 다 세계 최초 개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뭐 또 최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알지만 캐파를 보시면은 2020년도 저기 연말까지 이 회사가 2차전지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총 캐파가 얼마냐면은 1800톤 정도가 돼요. 1800톤 정도가 되는데 2021년도 6월달까지 지금 늘어나잖아요. 지금 한 6000톤 정도로 늘어나고 이게 누적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4000톤까지 늘어나는 거야. 6월달까지. 현재 캐파의 뭐 한 3배 정도까지 늘어나고 2023년도 정도까지는 12000톤까지 현재 1800톤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4,000톤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2,200톤이 늘어나는 거죠. 올해 생산량에 한 배 정도 이상 늘어나고 2023년도까지는 12,000톤으로 늘어나니까 10,000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10,000톤이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만약에 1,800억이다. 2차전지 매출액이. 그러면 2023년도는 1조 2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거기에다가 첨보는 반도체까지 좋아진단 말이에요. 반도체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충주에다가 추가적인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 그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1,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추가적인 투자도 이뤄질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차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인 자금으로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최근에 뭐 LG전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 ST팜, 나라MND, 포스코IT, SK케미칼 쭉 이렇게 다 추천했는데, 세방전지라든지 세도닉스까지 추천을 했는데, 그리고 첨보는 무조건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왜 봐야 되는지 아냐면, 이것도 그렇고 실적이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첨보는 있잖아, 품절주예요. 대주주 집안이 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어요. 대주주 지분이 지금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대표이사하고 그 가족들하고 자사주 포함해서 이게 한 거의 58% 정도 되잖아요. 58%에서 59%. 그냥 60%라고 얘기해요. 60%.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누적으로 본다면은 한 2년 정도 상장하고 나서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 지분이 조금 있고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110만 주 정도. 얘가 1000만 주가 유통 물량인데, 총 발행 주식인데, 이 중에서 600만 주가 대주주 물량이고, 여기에서 개인 물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되고요. 이게 개인 물량이고, 그 다음에 저기 기관 투자가들은 아직 많이 안 샀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밖에 안 샀고, 그런데 얘는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쪽도 계속 저기 매출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대략.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란 말이에요. 매출액은 1,500억이고, 내년 같은 경우 지금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증설한 거에 따르는 거는 매출액은 한 1분기 때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분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4분기 매출액이 424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2억 원, 2분기 때 63억 원, 보면 60억에서 70억 되잖아요, 지금. 2019년도 3분기 때부터, 2019년도 3분기 때부터 지금 2020년도 3분기 때까지 매출액은 330억에서 390억 정도 지금 여기서 매출액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4분기 때부터 이제 420억대에서 430억대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300억대도 띄워놓고 400억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부터는 500억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80억에서 100억대 이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눈에 띄일 거야. 그리고 증설을 1,500억을 들여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뭔 말이 필요하냐고. 무조건 2차전지는 두세 개 정도는 사셔야 돼. 두세 개 정도는 항상 사셔야 돼. 탑픽 종목 두세 개 정도는 항상 대장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내 투자 금액에서 반도체 비중을 한 100%라 했을 때 반도체 비중을 한 25에서 뭐 25% 내외, 그리고 2차 전지 비중도 한 25% 내외, 이거는 꼭 항상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 그린 에너지 뭐 기타 해가지고 50%를 나눠서 투자하더라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들이 가장 뭐 일단 탑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 요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2020년도는요. 뭐 이거는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첨보에 대해서 목표가 얼마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얘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얘 무조건 50만 원 가요. 50만 원 간다고. 왜 가냐?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50만 원 간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매출액이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생산 캐파가 1800톤이단 말이에요 올해. 1800톤이 12,000톤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000톤이 늘어난다고. 10,000톤이 언제까지? 2023년도까지. 그럼 얘 가치가 지금 현재 18만 원이냐고. 이게 톤수가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볼륨이 커진단 말이에요. 볼륨이 커지면 외국인들 배팅이 들어와요. 기관 배팅도 들어오고. 지금 무슨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다 따져봤을 때 얘네들이 무슨 뭐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싸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퍼가 무슨 뭐 올해 180배고 내년에 60배라 그러거든요. 퍼가.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올해 퍼가 뭐 지금 얼마냐 PR이 70배 내년에 44배. 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고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첨보 같은 경우는 퍼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70배 내년에 40배. 다른 애들보다 얘는 퍼가 높지가 않아요.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해요. LMF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년 보고 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 퍼 이거 완전 내려가죠. 지금 240억일 때니까 여기서 한 2배 반 정도니까 내년 퍼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배? 50배 정도 되겠네요. 50배 정도. 5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을 적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때도 강조했을 때가 왜 그랬냐면 코스모 신소재는 얘도 날개가 몇 개냐? 2개잖아요. 날개가 MLCC하고 2차전지 쪽.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내년 퍼가 몇 배냐면 30배 쪽으로 30배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코스모 신소재를 강조를 했던 거고. 첨보도 보셔야 돼. 첨보는 품절주야. 한번 들어오면 이제 말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첨보 강연도에서 얘기해 드렸고요. 또 우리 첨보 저기 상무님하고 또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리리리리리리리.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른 애들은 근데 요새 센데 예, 첨보는 어떻게 수급이 안 붙어요 요새? 제가 어저께 예, 최근에 저기 코스모 신소재 있죠? 예, 유튜브에서 최창준하고 코스모 신소재 어, 치시면은 예, 제가 컨퍼런스 콜을 3번을 했어요. 예, 전화로 이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예, 10월 말 11월 달 최근에 해가지고 3번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도 방송에서 이제 2021년도 최고 유망주다. 다른 것들 다 신고가 같고 그런데 이제 증설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 못 간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다. 예, 오늘 그냥 바로 7, 8% 가버렸어요. 갑자기 타이밍이 맞아서 운대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첨보가 요새 최근에 그 4대 천왕 중에서 못 갔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최근에 LNF가 좀 올라왔고 근데 첨보가 못 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다른 애들도 무슨 뭐 실적이 에코프로 BM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 애들은 2분기 때부터 좀 실적이 나오거든요. 예, 코스모 신소재도 4분기 때부터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약간 편차가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슬로우하긴 한데 예, 4분기 뭐 1분기 때 4분기는 그냥 시장 컨센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상이. 4분기요? 이번 4분기? 지금 컨센이 420억 원에 8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1분기 때 조금 좋아질 거고 약간. 예, 예, 예. 그리고 2분기 때부터 확 좋아질 거고요. 그때 좀 점프업 좀 하죠. 그러니까 2분기 때부터 다 대부분이 점프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지금 그때 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오니까. 지금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증설한 게 언제부터 이게 매출로 발생을 하나요? 지금 저번에 갔던 공장이요? 그 지금 전번에
오셨던 데는 이제 이미 다 이제 가동하고 있는 공장들이고,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가동했고, 네. 또 10월부터 가동했고, 이게 동별로 있는데, 네. 그리고 이쪽 맨 마지막에 DFOP, LI 네. DFOP 네. 2라고 내가 표시된 게 있어요, IR 네. 자료에. 네. 그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셨던 데는 이제 지금 저 이쪽으로 해서 네. 7월 가동, 10월 가동,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가동, 그리고 이제 내년 2, 4분기에 이제 좀 그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이제 신공장, 제가 영평 공장으로 표현되는 네. 영평 공장이 2월 달까지 우리가 지금 그 설비가 돼서 시운전이 끝나려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중순 그때쯤에는부터는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럼 무조건 2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잡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하고 그쪽은 저기 여기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쪽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캐퍼시티보다 훨씬 더 지금 크게 공장을 짓고 있어서 네. 좀 그거는 좀 2, 4분기 되면 내년 2, 4분기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쪽은 예상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좀 매출액이 많이 좀 감소할 걸로 우리가 사각계획을 잡았었는데 네. 많이 선방을 해줬어요. 그래도 이제 LCD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바로 이제 가동을 중단할 거다 했는데, 네. 요즘 들리는 소식으로는 조금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계속 가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올해 실적 정도는 또 디스플레이 쪽도 할 것 같고, 반도체 쪽이야 뭐 이제 좋으니까. 반도체가 지금 올해 전체 매출이 1,500억이라 예상했을 때 반도체는 뭐 한 10% 정도 되나요? 대략 150억 정도? 예, 그렇죠. 예. 반도체가 올해 매출액이 1,500억이다 그러면 반도체가 올해 150억,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한 200억이요? 300억? 대략. 잠깐만요.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가 300억, 반도체가 150억, 그리고 나머지가 2차 전지, 기타 해가지고 2차 전지 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2천억이다, 예를 들어서 2천억이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이 거의 한 70%까지도 가겠네요. 80%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예, 예. 왜냐면 캐파가 10%는 커지니까요. 무조건 넘어가고요. 70%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한 15% 정도 이상,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좀 줄어들고요. 또 뭐 비슷하겠네요. 디스플레이가 올해도 300억은 훌쩍 넘을 것 같고요. 그래요. 300억 훌쩍 네. 넘고, 반도체 쪽도 한 200억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올해 같은 경우. 예. 내년에는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액 보는데, 회사에서는 네. 어느 정도? 사실은 작년 말에 이제 우리가 사각계획을 올해 거 잡을 때 한 1,600억 정도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네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우리 계획은 항상 보면은 대충 맞아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1,600억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1,500 한 50억, 60억 정도. 네. 아니면 거의 맞았네요, 그 정도, 그러면은. 네, 네. 선에서 될 것 같은데 네. 내년에는 한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일단 사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2,500억이요? 네, 그 정도는. 네. 설마 지금 관건은 새로 이제 돌아가는 공장들이 네. 얼마나 빨리 안정되냐. 네. 거기에 따라서 왜냐면 수요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네. 그것만 빨리 우리가 해서 하게 되면, 그 이상도 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첨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주 같은 거는 안 되죠? 그렇게는 예, 발표가 안 그런 되죠? 거는 아니고, 이제,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품목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거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든 일본 업체든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는 업체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특히 2차 전지 쪽도 모든
세계의 모든 전액 예산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대규모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지금까지 가져왔던 대로 이제 품질이나 네. 가격 경쟁력 가지고 이제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고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약간 그 기존에 그 가장 강했던 종목, 최근에 몇 개월 전에 가장 강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LNF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런 애들이 요새 강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 또 강하고 걔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대규모 수주를 받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 기존에 안 좋았다가 완전히 좋아진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 첨보가 요새 소외돼 나가는데 저는 이제 다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기관 새끼들이 이게 꿈쩍을 안 하네. 그러면 제가 나서야지 또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네.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대로 차질 네. 없이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적으로 돼야 실질적인 가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거 추가 증설 계획은 아직은 뭐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 일단 영평 거가 내년 3월부터 가동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계획들이 아마 세워질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준비하고는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이쪽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예전에 세계 시장 90% 이상이잖아요. 네. 이제 이것도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F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그 경쟁 상황으로 갔었는데 특히 이제 원가 때문에 이제 그런 원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좀 정립을 해서 해야죠. 그럼 요번에 만약에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증설을 한다 그러면 요번에도 뭐 금액이 한 2천억대 이렇게 가나요? 그렇죠. 가게 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럼 자금은 뭐 조달 다 자체 자금하고 차입금하고 그거는 뭐 네, 걱정 우리 안 하죠. 시장에 손 안 돌리고 네.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해 나갈 거. 대주주 지분이 많으셔서 뭐 참자 도전 예. 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아예 안 하실 건가 봐요. 예,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저기 유튜브에 좀 펌프질 좀 해놓을게요. 아니, 아직 뭐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 바란스는 맞아야죠. 가야지 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올라간다 해서 예. 뭐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그런 그 이벤트가 없으니까 크게 우리는 그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네. 저기 실망을 안 시켜줘야죠. 소외당하니까요. 요번 같은 네, 경우는 소외당했잖아요.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그냥 네. 내실을 다져가는 식으로 우리 이렇게 제가 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4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거고 1분기부터 또 약간 터닝하니까 뭐 상대적으로 네, 괜찮으니까. 너무적이죠. 제가 하여간 지금부터 다시 또 펌프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반도체도 좋고 다 2차전지 좋은데 뭐 상무님하고도 보시면 알지만은 상장 되기 전부터 저는 뭐 관심을 가졌던 거니까요. 아무튼 저기 뭐 있는 그대로 네. 전부 이게 네. 눈에 보이신 만큼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렇죠. 제가 뭐 오버 안 하잖아요, 저는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 1월 달부터 1월 4일부터 유료 가입하신 분들 www.mbgold.com 여기서 무료형 가입하신 후 한 달 유료 가입은 88만 원. 그리고 저는 뭐 기업 탐방 전문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지.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제가 뭐 갑니다 했을 때 결국엔 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탐방을 계속 가서 이건 몇 개 안 돼요. 여기 보면 아이테오젠, ICD, 뭐 이노와이어리스, 바이오솔루션, 나무가 또 뭐 PPI, 5G, 뭐 피도프티스, YMT, MC넥스, 칩셋 미디어, 첨보,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는 여기 전무님하고 통화 자주 해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 이게 상무님하고 아마 통화 내용이 지금 오늘 자료에 나갈 거고요. 에코프로 BM 여기는 과장. 예전엔 차장이었는데 과장으로 바뀌었고, 신흥 SEC 여기도 주담이 많이 바뀌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장. 차장이었다 부장을 승진하는 그런 코스모 신소재인데 그분하고 또 통화 자주 하고, 오이소드전 여기 과장이고 HFI 여기는 진짜 내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HCT라는 기업이고, 이거는 5G 2차전지 쪽이고, 에이스테크 여러분들이 탑픽이에요 내년에. 5G 탑픽이니까 잘 보시고, RFHIC 요거는 이제 화웨이 때문에 까졌는데 아마 내년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과거에 이제 사마 콘덴서 제가 10,000원대부터 11만원대 보낸 적이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첨보 잘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추천했던 거는 T노보틱스 이것도 잘 보시고, 약간 내년에는 2021년도는 더 건강하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